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다 돌았거든요. 경영전략회의에 다 이제 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경영 과정에서 이걸 도입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주제를 스테이블 코인 전쟁 전망으로 잡은 이유가 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돈을 좀 더 풀어도 인플레가 나오는 시기까지를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치라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제가 칭했었던 이유가 일단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2026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간선거 때 돈을 막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OBBBA법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를 올려놨죠. 네. 그럼 부채 한도만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국채를 이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달러의 신뢰도가 말이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미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를 안 사요. 그쵸. 안 사고 팔고 금을 사든가 오히려 러시아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경학적으로 완전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부채 한도는 증액해놨는데 국채를 발행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채를 막 찍어서 유권자들한테 초콜릿을 많이 사줘야 될 텐데 이런 공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채를 매입해줄 당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그린스폰의 수수께끼랑 헬리콥터 벤처럼 예. 계속 국채를 찍고 발행을 해도 채권 금리가 안 오르는 상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에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표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체는 스테이블 코인 구매자에게 코인을 줄 때마다 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수취하는데 1대1로 교환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있으니까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취한 현금을 국채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코인 발행업자는 많이 코인을 바꿔준 만큼 안정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를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생겨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들이 전쟁하듯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 거죠. 이게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이제 팩트부터 말씀드리고 저의 그 다음 이제 시나리오 추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금 현재 미국 은행들 이제 IB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이 곧 오잖아요. 매년 11월이면 BIS 국제기구가 GSIB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력 있는 은행들을 선정하는데 세계 40대 은행들을 선정합니다. 혹시 이 40대 은행 중에 우리나라 은행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선 4대 은행이 워낙 강하니까 4개 들어가면 비슷 4개 정도? 예. 들어갈 것 같죠? 안 들어가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은행은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에이, 사이즈가 작구나. 그만큼 이 40대 은행은 세다. 일본은 좀 들어가요? 일본 들어갑니다. 그만큼 세다. 이 정도 말씀드릴. 제가 그만큼 세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40대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하나도 못 들어갈 만큼 세다. 약간 빌보드 차트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네, 그 정도로 세다. 네. 근데 미국 은행들이 이 중에 한 30개 들어갑니다. 대략. 그러면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어도 거기엔 들어갈 정도로 영향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죠.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미국의 은행이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역은행 사태가 있었는데, 사기 사태가. 근데 거의 안 들어본 은행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10,000개 정도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 상위 약 30대 은행들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IB들이,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야,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완전히 금융시장이 재편되겠네? 그러면 특히 코인 구매자들이 주로
기업들일 텐데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다 돌았거든요. 경영전략회의에 다 이제 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경영 과정에서 이걸 도입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 같은 이런 곳도 예. 네,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기가 우리은행에 송금 요청을 하고 국제 지급 결제 은행들을 이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시티뱅크를 거쳐서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 지사에 송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를 거치니까 수수료를 다 떼겠죠. 그리고 한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송금 자체도 일부러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한다든가 2주에 한 번씩 모아서 한다든가 그래요. 즉시 처리를 안 합니다. 우체국처럼 예. 예. 한 번에 모아서 예.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한다. 계열사끼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한다. 그럼 예를 들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우리끼리 담당자끼리 카톡방 만들고 카톡 안에서 송금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고스톱 칠 때 네. 실제로 그 돈 계산하고 점 계산하고 뭐 주고 거스름 받고는 네. 귀찮으니까 네. 그냥 카톡방에다가 너 1,200원, 너 1,200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정산하면 땅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송금 수수료를 대폭 아끼고요. 그쵸. 이게 거의 송금 수수료 하면 이 거래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래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이제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 정도 그만큼이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경영 효율화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열사끼리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계열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앞에 있는 1차 벤더사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뭐 공급업체 그리고 임직원들 월급 결제 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코인 발행업자들은 코인 구매자들에게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은행들은 패싱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패싱 당하겠다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는 건 그냥 팩트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 IB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웰스파고, 시티뱅크,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주요 IB들이 이러다가 우리 은행들이 패싱 당하겠다. 안 되겠다. 우리 합작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우리도 패싱 당하지 않게 움직이자 라고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저의 의견이고 추정인 건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박수칠 일이죠. 왜냐하면 누가 됐든 국채는 사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 됐든 달러 활용은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식민지가 개척 시대가 열려서 뭐 열강끼리 막 전쟁을 하는데 누구도 싸워도 우리 총 가지고 싸우니까 총은 계속 팔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건 누가 되든 좋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고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시티뱅크의 추정인데 지금 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으로서 일본이 갖고 있는 국채 매입액보다 그것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 양을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했을 때 일본이 1위잖아요. 예. 중국이 2위고요. 단일 국가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럼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당연히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저의 아까 추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 중에 소중한 경험이 2013년에 이제 주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미들급 연구원이었을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도서 가격 정가제의 경제성 분석 이 연구를 PM으로 맡았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유사한
효과의 분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서 가격 정가제를 도입하면 네. 이 서점사들이 가격 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맞아요.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어떤 경쟁을 하게 만들까요? 가격 경쟁을 못하니까 서비스 경쟁? 그쵸. 나머지 서비스 경쟁을 하는. 예, 뭐 접속이 편하던 걸 인터페이스? 그렇죠. 예. 혹은 뭐 배송을 뭐 더 빨리 한다든가 그 나머지 경쟁으로 승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끼리 잘 생각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는 경쟁력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죠. 다 1달러는 1코인이니까 그쵸, 그쵸. 경쟁력이 없는데, 근데 이 은행 공동으로 사실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혼자서 시티뱅크 혼자서 골드만삭스 혼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웬만한 예를 들어서 테더나 서클 혼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해요, 저는. 그런데 이 은행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좀 비유적으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어서 은행에 가셔요. 그러면 금리 뭐 3.5%예요 라고 하는데 대신 우리 은행 카드를 발급받아서 한 달에 30만 원 쓰면 닦아줄게요. 예, 하죠. 예. 이게 뭡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지만 이 카드 쓰면 3.3으로 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B가 우리 스테이블 코인 쓰면 투자 더 많이 해줄게. 왜냐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미 IB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든가 그 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든가 대출을 받고 있다든가 평가를 받고 있다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미 이 IB들이 제가 그래서 아까 GSIB를 커멘트한 겁니다.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IB들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이 금융기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는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는데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써.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이거 해줄게 라고 하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기왕이면 그들이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게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네, 그러네요.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트럼프는 박수 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조금은 헤게모니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